어쩌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아주 깊은 피로감을 느끼며 집에 들어섰을지도 모릅니다. 현관문을 열고 익숙한 공간으로 들어서는 그 찰나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의 집은 당신을 따스하게 안아주는 어머니의 품 같은 곳입니까? 아니면 알 수 없는 무거움이 어깨를 짓누르는 감옥 같은 공간입니까? 우리는 종종 밖에서 무더운 여지는 털어내려 애쓰면서도 정작 우리 영혼을 잠식하고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보이지 않는 진동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심하게 살아갑니다. 당신이 매일 바라보고 만지고 함께 숨쉬는 그 물건들이 단순히 죽어있는 물질이 아니라 살아있는 에너지의 덩어리라면 어떨까요? 돌로레스 캐논 선생님이 수천 번의 최면 상담을 통해 발견한 우주의 진실 중 하나는 바로 모든 것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벽돌 하나, 낡은 의자 하나, 심지어 깨진 거울 조각 하나에도 그것만의 고유한 주파수와 기억, 그리고 의식이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가장 신성한 공간인 집, 그 안에 숨어 당신의 풍요와 건강을 조용히 걷어먹고 있는 5가지 물건에 대해 아주 깊고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테리어 조언이나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구조 신호이자 당신의 공간을 우주의 풍요로운 흐름과 다시 연결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은 자신의 집을 전혀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며 그토록 갈망하던 평화와 치유가 왜 그동안 막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막힌 댐을 열어 풍요의 강물이 흘러들어오게 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머무는 이 물리적 차원에서 모든 물질은 응축된 에너지입니다. 당신의 집은 당신의 확장된 오라, 즉 에너지장입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장 안에 불협화음을 내는 물건이 있다면 그것은 마치 아름다운 교향곡 연주 도중에 계속해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소음과도 같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그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고 그로 인해 당신은 이유 모를 질병이나 금전적인 결핍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야기할 5가지 물건들은 당신의 공간에서 가장 강력하게 부정적인 파동을 방출하며 당신의 상승을 가로막는 닭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죽어있는 식물이나 시들어버린 꽃, 그리고 생명력을 잃은 드라이 플라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 소품으로 혹은 누군가에게 받은 꽃다발이 아까워서 그것을 말려 집안 곳곳에 둡니다. 하지만 우주의 관점에서 식물은 생명 에너지, 즉 프라나를 뿜어내는 가장 순수한 통로입니다.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초록 잎을 트울 때 그것은 우주의 생명력을 당신의 공간으로 끌어당기는 안테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떠나고 형체만 남았을 때 그 안테나는 더 이상 생명을 수신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죽음의 주파수, 즉 점지하고 부패하는 에너지를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만났던 한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만성적인 무기력증과 원인물을 편두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최면 세션 중에 우리는 그녀의 잠재의식이 보여주는 집안 풍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거실 한 구석에는 그녀가 3년 전 결혼기념일에 남편에게 받은 거대한 장미 꽃다발이 바짝 마른 채 머지를 뒤집어 쓰고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사랑의 증표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영혼은 그것을 과거에 멈춘 시간, 죽어버린 열정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른 꽃은 그녀의 공간에서 생기를 빨아들이는 비레콜처럼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식물이 죽었다는 것은 그 사이클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우주는 끊임없이 순환하고 흐르는데 죽은 식물을 곁에 두는 것은 그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고 과거의 죽은 에너지를 붙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무의식에 나의 전성기는 지났다, 나의 성장도 멈췄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합니다. 특히 가시가 있는 선인장이 죽어있거나 뾰족하고 날카로운 형태의 마른 나뭇가지들은 그 자체로 살기, 즉 공격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어 가족 간의 불안한 금전적인 다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집에 시든 식물이 있다면 그것에게 그동안 주었던 기쁨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자연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살아있는 푸른 잎을 채워 넣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에 새로운 생명력을 초대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당신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물건은 깨지거나 금이 간 식기, 거울, 그리고 고장난 시계와 가전제품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아직 쓸만한데
살짝 금방 갔을 뿐인데라며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이런 물건들을 찬장에 넣어둡니다. 하지만 양자 물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모든 물체는 고유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한 형태를 갖춘 컵은 완전함과 담아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깨지거나 금이 가는 순간 그 물체의 에너지장은 왜곡되고 파괴됩니다. 당신이 금이 간 컵에 물을 마실 때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나는 온전하지 않은 대접을 받아도 된다. 나의 풍요는 새어나가고 있다. 라는 결핍의 의식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빈곤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주문입니다. 돌로레스 캐논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물건의 상태는 주인의 내면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고장나서 멈춘 시계는 당신의 시간을 정체시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당신의 인생이 어느 한 지점에 멈춰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사업 실패로 10년 넘게 빚더미에 앉아있던 남성의 세션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무의식을 탐색하던 중 우리는 그의 집 창고에 15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쓰던 고장난 라디오와 작동하지 않는 낡은 카메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버리는 것이 마치 아버지를 버리는 것 같아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장난 물건들은 그의 삶에서 기능하지 않음, 실패 정체라는 에너지를 끊임없이 방출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물건들을 정리하고 공간을 비워내자 놀랍게도 몇 달 뒤 그에게 새로운 사업 제안이 들어왔고 10년간 묵여있던 자금의 흐름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집을 둘러보십시오. 이가 나간 접시가 있습니까? 멈춘 시계가 벽에 걸려 있습니까? 그것들은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풍요를 가로막고 있는 에너지의 찌꺼기들입니다. 당신은 우주의 왕이자 여왕입니다. 왕과 여왕은 깨진 그릇에 음식을 담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십시오. 온전한 물건을 사용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에 대한 예우입니다. 세 번째로 경계해야 할 물건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슬픈 기억이 서려있는 선물, 혹은 원치 않는 사람에게서 받은 물건들입니다. 물건에는 사이코메트리, 즉 물건을 다루었던 사람의 감정과 에너지가 고스란히 저장됩니다. 우리는 때로 헤어진 연인이 준 선물, 사이가 틀어진 친구가 준 그림, 혹은 보기 싫은 친척이 준 가구를 의무감 때문에, 혹은 비싼 것이라는 이유로 버리지 못하고 간직합니다. 하지만 그 물건을 볼 때마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미세한 불쾌감, 슬픔, 혹은 분노의 파동이 일어납니다. 비록 당신의 이성은 그냥 물건일 뿐이야 라고 말할지 몰라도 당신의 세포와 잠재의식은 그 물건에 묻어있는 독성 에너지를 매 순간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끈이 되어 당신을 과거의 상처와 부정적인 관계에 묶어둡니다. 특히 중고 물품이나 골동품을 들여올 때 우리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그 물건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이전 주인이 어떤 병을 앓았거나 어떤 불행을 겪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주 인상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찼던 30대 여성이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최면 상태에서 그녀의 상위 자아에게 질문했을 때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최근 벼룩시장에서 구입한 아름다운 에테크 흔들의자가 문제였습니다. 그 의자는 이전 주인이었던 노부인이 평생을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보내며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앉아 울었던 의자였습니다. 그 의자의 나무결 하나하나에는 그 노부인의 비통함과 절망이 깊이 스며들어 있었고, 새로운 주인이 된 내담자는 그 의자에 앉을 때마다 그 감정의 파동과 공명하여 이유 없는 슬픔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의 전이입니다. 당신의 집안에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물건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고가라 할지라도, 혹은 아무리 구하기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놓아주어야 합니다. 당신의 평화와 건강보다 비싼 물건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반드시 간직해야 한다면 소금물로 닦아내거나 햇볕에 쏘이거나 정화의 기도를 통해 그 물건에 깃든 이전의 에너지를 깨끗이 씻어내고 당신의 사랑으로 새롭게 채워야 합니다. 네 번째 물건은 슬프거나 폭력적이고 어둡고 기괴한 느낌을 주는 그림이나 예술작품, 그리고 인형들입니다. 보이는 것이 곧 당신이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시각적인 정보는 우리의 뇌에 가장 강력하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보는 그림이 외로워 보이는 여인의 뒷모습이거나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두운 바다라면 당신의 무의식은 그것을 당신의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예술은 아름답지만 모든 예술이 가정집의 에너지에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람의 형상을 한 인형이나 조각상은 영혼이 깃들기 쉬운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텅 빈 눈동자를 가진 낡은 인형이나 고통스러워 보이는 표정의 조각상들은 낮은 진동수의 영들이나 에너지가 머물기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어떤 분들은 집안의 분위기를 낸다고 추상적이지만 날카롭고 혼란스러운 그림을 걸어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집은 갤러리가 아닙니다. 집은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입니다. 혼란스러운 그림은 당신의 뇌파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가족 구성원 간의 신경을 날카롭게 만듭니다. 실제로 한 가정은 아이가 밤마다 가위에 눌리고 악몽을 꾸어 상담을 요청해왔는데 아이의 방력에 걸려있던 그림이 문제였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피에로 그림이었지만 아이의 영혼은 그 그림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이하고 조롱하는 듯한 에너지를 공포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그 그림을 떼어내고 밟고 따뜻한 해바라기 그림으로 바꾸자마자 아이의 악몽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당신의 벽을 둘러보십시오. 그곳에 걸린 그림들이 당신에게 미소를 짓게 합니까? 아니면 알 수 없는 서늘함을 줍니까? 풍요를 원한다면 풍요로운 이미지를, 사랑을 원한다면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두십시오. 흐르는 물, 탐스럽게 열린 과일, 평화로운 숲, 환하게 웃는 가족 사진. 이런 이미지들은 당신의 공간에 긍정적인 파동을 지속적으로 방사하는 시각적 만트라가 되어 당신의 현실을 그와 같은 주파수로 조율해줄 것입니다. 5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 잡동사니들, 특히 침대 밑이나 장롱 위, 창고 깊숙한 곳에 박혀있는 묵은 짐들입니다.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것 이상으로 형이상학적인 차원에서 잡동사니는 응고된 에너지의 덩어리입니다. 우주는 진공을 싫어하지만 동시에 흐르지 않는 고인물도 싫어합니다. 당신이 언젠가 쓰겠지라며 10년째 입지 않는 옷, 유행 지난 잡지, 짝이 맞지 않는 양말들을 쌓아둘 때 당신은 당신의 집에 에너지의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침대 밑은 당신이 잠자는 동안 영혼이 여행을 떠나고 우주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밑이 멀지 쌓인 짐들로 가득 차 있다면 기치가 순환하지 못해 수면 장애와 만성 피로를 유발하고 꿈자리까지 뒤숭숭하게 만듭니다. 물건이 쌓여 있다는 것은 두려움의 반영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결핍에 대한 공포가 물건을 붙잡게 만듭니다. 하지만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오려면 반드시 빈 공간이 필요합니다. 꽉 찬 컵에는 새로운 물을 부을 수 없는 법입니다. 돌로레스 캐논 선생님은 지구가 지금 새로운 차원으로 5차원의 밀도로 상승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지구의 에너지는 가볍고 투명하며 빠릅니다. 무겁고 칙칙하고 오래된 3차원의 물질들에 집착하는 것은 당신이 상승하는 기류를 타지 못하게 발목을 접는 모래주머니가 될 뿐입니다. 집안의 구석구석을 정리하는 행위는 단순히 청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과거를 정리하고 묵은 감정을 털어내며 우주에게 나는 이제 새로운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오늘 옷장을 열어 1년 이상 입지 않은 옷들을 과감히 정리해 보십시오. 서랍 속의 묵은 먼지를 털어내십시오. 물건이 비어진 자리에 들어오는 그 시원하고 맑은 공기를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행운의 숨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5가지 물건들은 단순히 물리적인 물체가 아니라 당신의 의식이 머물고 에너지가 상호작용하는 살아있는 존재들입니다. 당신의 집은 세상에서 유일한 당신만의 성소입니다. 그곳은 당신의 영혼이 깃들고 몸이 쉬며 내일을 창조하는 사건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두려움이 아닌 사랑의 눈으로 당신의 공간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 물건들을 치우는 것은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한 것들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하는 환영의 의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물건이 있습니까? 혹은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등 뒤가 서늘해지거나 가슴 한구석에 찔리는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직관은 이미 무엇을 비워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그 직관을 믿으십시오. 오늘 당장 하나라도 비워내십시오. 그리고 그 빈 공간을 당신이 사랑하는 것들,
당신을 웃게 하는 것들, 밝은 빛과 맑은 공기로 채우십시오. 집안의 에너지가 바뀌면 당신의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당신의 현실이 기적처럼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할 거리가 있는 우주의 고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집이 그 고귀함을 담아내는 찬란한 그릇이 되기를, 당신의 공간이 지상에 구현된 천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전히 함께 해주신 당신의 영혼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